시간에 예. 아까 이경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결국은 HRBP, 휴먼 리서치를 어떻게 프로텍션 할 거냐는 정답은 없을 거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해왔고 앞으로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답은 아니고 다만 이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프로토콜을 막 잘 만들고 하면 될 거다 했는데 프로토콜 잘 만들었는데 좋고 안 좋고 해서 그럼 뭐냐 했는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상자를 보호하는 게 아까 두 가지 했대요. 대상자 안전 권리 보호하고 복지 향상하는 거 말고 자료의 그다음에 적용될 대상에 대해서 신뢰성, 진실성 이게 답보가 돼야 되고 이것 또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런티 할 거냐라는 거에서 좋은 프로토콜 만들고 그걸 잘 심의하고 그게 잘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연구가 제대로 성공하고 꽝이 나오건 효과가 있다고 나오건 간에 제대로 나오면은 그걸 적용할 대상이 있고 한계를 알면은 신뢰성 있고 질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할 거고 아까 말한 질문은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A합에서 온 사람들도 본인 답을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니? 라고 질문한다고 하고 질문을 대답을 보면 아까 말한 답 중에 여전히 유효한 답도 있고 혹은 유효하지 않은 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 뭐냐면 우리 기관은 어떻게 고민했고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대병원의 5개 기관에 돌아가는 기관에서는 아까 말한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연구자 부분 빼고 그러면 연구자가 잘하면 다 좋은데 그거 연구자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걸 넘어서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팀들이 혹은 조직이 그리고 SOP가 이거를 어떻게 나머지를 완결할 수 있게 해주느냐 즉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많은 질문에서 나머지 이 미싱 파트들,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하는 이 프로세스들, 수행에서 프로세스들, 그리고 관리 시스템의 단계 프로세스 모든 것들에 누군가가 관계돼 있고 그 사람들 다 모으면 100몇 명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나는 지금 계획 단계에 뭘 하는 사람으로 인터뷰하러 나와서 대답을 하는 건가 생각하면 되고요. 대답하실 때는 정답이 뭐냐보다 나 그 고민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 이걸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못 외우잖아요. 다만 모르니까 SOP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모르면 찾아볼게. 다만 나도 그 고민했었어.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한 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씀드리자면요. 계획서 심사 잘해야 돼요. 심사할 때 뭐 이상 있는 거 보고 COI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성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MRC도 들여다보는 것 같고 물질이나 약품 절차가 안전한지 보기 위해서 이걸 담당하는 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볼 거고요. 대상자가 취약한 대상자다. 그들을 대표하기 위한 사람들이 회의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의 수행을 열심히 하겠죠. 수행 도중에 잘 모르겠다, 잘 보기 위해서 QI 팀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수행된 과제가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QA 팀이 모니터링하고요. 가끔 QA 팀이 연구 도중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죠. 첫 번째 대상자 모집됐을 때 뭐 어떻게 점검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들도 결국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한 거지 거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서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게 현재까지 가장 윤리적인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상식적인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괜찮을 정도라고 이해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상 반응도 관리해요. 그래서 이상 반응을 빨리 놓치지 않게 하려면은 중단 이상 반응은 일찍 보고해야 되고 그걸 리뷰하고 계획서를 다시 모아서 심사해서 중단시키기도 하고 지속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다 SOP에 있고 몇백 페이지 됩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담당하는 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시스템은 이러한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한 또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서 내 대상자 보호 및 이상 반응 보고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는지를 검토해서 계약 담당자는 그거를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법률 담당자가 검토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 팀에서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뀌는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합쳐서 SOP 만들어서 SOP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공지하고 있고 가끔 잘 모르는 연구자를 위해서 템플릿 배포해서 요 빈칸만 채우면 된다고 말하는 것도 하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연구자가 실수하지 않고 잘하기 위한 템플릿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건데 사실 이거를 연구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연구자한테 이거 다 물어볼 것 같은데요. 큰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내가 아까 말한 기출 문제에 대한 답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좋고요. 그래서 시스템 수립하고 조직 인력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부서와 팀과 리소스가 있고 그걸 책임져야 될 사람이 IO 포함한 윗사람 윗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 외부에 관한 것도 담당자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뒤에 나온 14장의 슬라이드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할 범위는 우리 기관에서 SOP나 연구에서 열심히 우리가 보는 분은 인간 대상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자면 본 기관에서 후원하는 거, 수행하는 거,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진행하는 거, 보험연에는 장비를 쓰는 거, 뭐 이런 건데요. 하나하나 리스트를 다 아는 것보다 그냥 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애매한 거는 아닌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직 구조는 그래서 시스템이 담당자 책임질 가장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다 못하니까 그 사람이 IRB 위원장, 유리센터장, 임상시험센터장, 협력센터장, 인재개발센터 등의 집행위원들 여러 위임하고 분산했고요. 그 사람도 각각의 업무를 돌아가게 했는데 그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내가 어느 역할을 지금 어사인 된 건지를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 에듀케이션 퀄리티 아웃리치는 저는 우리 SOP에서 본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A합에서 아마도 그들이 생각한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에듀케이션을 누군가 잘 해야 계속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대상 참여하는 대상자는 외부니까 참여하는 대상자, 외부 대상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우리를 다르게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더 나은 어떠한 위치로 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한 아웃리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용되는 하나하나의 약품이나 방사능 차고를 모르잖아요. 이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심의할 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리서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담당하는 행정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꼭 대상자 연구자에게 다 맡기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반영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계약 단계에서 조항이 있는지 찾고 촘촘히 백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식 재산실 책임자는 기관장이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팀들은 부서 역할이고요. 그 많은 IRB 직원들이 사실은 연구진을 도와주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팀도 있고 약품도 관리하고 기관이 결국 연구자에게 놔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를 지원해서 연구자가 윤리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연구가 성공이라는 거는 꼭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꽝이면 제대로 꽝 아니면 제대로 맞아서 결국 이게 나중에 이거를 연구를 활용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목표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관은 앞에 거는 왼쪽 거는 A합에서 말한 기준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른쪽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연구윤리센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임상시험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연구윤리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의학연구협력센터에서도 가고 이제 디자인 교육도 하면서 뭐 점검도 봐주고 그다음에 프로토콜도 도와주고 퀄리티를 위해서는 연구윤리센터에서는 QA실에서 그 진행하고 있고요. 임상시험센터 QA 담당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더 나은 여건을 만들고 더 안전한 걸 만들기 위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서브젝트 애드보키트는 처음에는 QA실에서 했었는데 QA실 업무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나와서 헬프데스크 담당자가 있습니다. 차정희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시고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컴플레인 들어오거나 하면 게시판으로 들어오고 있고 담당하는 분야는 업무의 SOP가 다 있습니다. 그럼 세이프티 관련해서는 라디에이션 세이프티 관련한 거는 담당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이올로직 생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커미티가 있어서 커미티 위원장이 책임지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 기관 차원의 관리에서는 그 행정직원들이 다 있어서요. 의생명고 행정과나 계약 담당자, 지수연재에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서포트는 CTC 담당자, 그다음에 약제에도 하겠죠. 파마시 레프레젠티티브랑 협력센터 등에서 하고 있고, 이들을 모두 다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는 사람이면 나의 그 질문 내용은 퀄리티 내용이겠구나, 아웃리치겠구나, 세이프티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직전에 SOP 한 번만 눈에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제로 SOP를 위한 SOP 안에 이런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서요. 아까 말한 이런 대상자가 두어야 한다라고 SOP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다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 말한 얘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이 있고 이거는 모두가 다 안다기보다는 그런 팀들이 내가 맡은 역할이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도 있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얘기를 보면요. 결국 연구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연구자도 필요하고 다만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부터 종료까지 모두가 긴밀히 협조해야 되고요. 책임 연구자 정말 중요합니다. 낼 때부터 실현 가능성, 과학적 타당성, 충돌 문제 스스로 검토하고 이거를 기관에서도 검토해야 되고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IRB는 심의력과 완성도를 IRB도 검토하고 검토할 때는 법과 윤리 맞는지 한 번 더 봐주고 거기에 대한 걸 진행할 거고요. 이때 어렵다 그러면 대상자를 교육하기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구자가 이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는 일을 돕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 IRB도 다 모를 수 있으니까 위원회 전문위원이 가서 추가적인 거 하고 대상자가 아주 특이한 경우엔 그 대상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각종 추가 심의한 내용을 통제할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해결될 때까지 그런 얘기 있고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현재 시스템은 그래서 IRB가 집단지성으로 모아서 뭔가를 권유하고 해결이 안 되면 승인 안 해주는 걸로 하거나 뭐 다른 조건 만족되면 마지막에 확인하고 그거를 센터장이 도장 찍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담당하는 각 부서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A앱에서 만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날 겁니다. 저는 QA 실장이니까 아마 퀄리티 대응을 물을 건데 물으면서 아마 답이 있는 질문과 답이 없는 질문과 그들도 고민하고 있는 걸 물어보면은 제가 아는 답은 아는 대로 얘기하고 SBN이 되고 없는 거는 제가 고민한 거를 저도 고민했다라고 지난번 3차 때 물어봤습니다. 넌 대체 어떻게 하냐? 너희 기관은 난 이게 문제인데 라고 했는데 그분이 되게 좋은 질문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자, 그다음 비상계획입니다.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최근에 SOP의 마지막에 생긴 규정입니다. 2분이면 됩니다. 예,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코로나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조항 때문에 발목 잡아서 안 지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획이 있었고요. 결국은 비상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비상사태에서도 안전복지 보장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고 비상사태는 이런 것들이 있고 대개는 뭐 감염병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 IT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서로가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조정해야 되고 서로 협조하고 문서로 남기고 이러한 내용을 여기저기 전파해 가지고 모두에게 알려서 진행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걸 대응책을 논의하는데 발생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게 예견되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고 시설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고요. 운영과 정책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급한 경우에는 모아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아주 복잡한 묘사를 하지 않고서도. 그리고 하면서 내용에서 여러 절차 중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이겠지만 아마 이런 순으로 해서 결국 대상자의 이익이 되고 해가 별로 없고 이런 것 순서에서 결국은 뭔가 진행되게 돌아가게 하려면 우선순위로 분야에서 할 수 있고요. 때로는 협약을 해서 우리가 못하면 타기관의 IR병을 위탁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료되면 모두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거나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올린다라는 내용을 해야 되는 사실적인 내용을 조항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